봉화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소기업 전체적인 혜택 부분을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혜택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중소기업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인데 개인사업자 동일하고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혜택인데 이 부분은 뒤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 사이즈가 있겠죠. 독립성 기준, 상호 출전 제한 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업종 기준, 뭐 유흥업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규모 기준은 중기업, 소기업 매출이 있어요. 소기업의 경우에 더 혜택을 주죠. 그러나 이런 걸 다 만족하더라도 자산이 5천억이 넘으면 안 되고 만약에 독립성 기준 이게 안 됐다. 그렇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그 다음 3년까지는 유예를 줍니다. 중소기업도. 근데 제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할 때는 중소기업 현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접대비 기본 한도 1200만원에서 3600만원 2,400만 원까지 증액되죠. 법인세법 25조고 부동산 임대업도 3,600이 기본이고 거기에 50%니까 1,800만 원입니다. 자, 결손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올해 단기 손실이다, 정기 이익이다 그러면 이익에서 손실을 소급해서 결손금 소급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이게 법인세법 제72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세액 감면 해준다.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더 많이 해주죠. 그래서 소기업 요건이 업종별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10에서 20%, 비수도권은 10에서 30%까지 되고, 그러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을 경우에 지식기반 산업 경우는 10%, 비수도권의 경우에 5%, 15% 해줍니다. 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공기업 지방 이전처럼 공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7년 100%, 그 후 3년 50%, 7 플러스 3이죠. 자, 성장 권리권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에 5 플러스 3, 5년 100%, 2년 50%입니다. 자, 통합투자세공제, 조특법 24조인데 기계장치, 사업용 유용자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무용 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은 투자 금액의 10에서 16%, 자, 중견기업은 투자 금액의 3에서 8%,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기본 플러스 알파로 단기 투자가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의 초과액의 3%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투자세 공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최저한세인데요. 그 조특법으로 세액공제, 세액감면, 뭐 중소기업 세액감면 이런 거 받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로 내라.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영어로 AMT, Ultimo Minimum Tax 이렇게 하는데요. 자, 미국도 있어요. 중소기업 7%, 중소기업 졸업 후에는 8%, 4년 후에는 9%까지 되고요. 근데 중견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10에서 17%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해당되는 소기업, 소상공 공제부금인데요. 이 개인사업자고요. 근데 법인 대표자도 돼요. 중소기업 법인 대표자 되는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데 사업소득 금액으로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에 되고 금액에 따라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소득 공개됩니다. 맥시멈 500만 원 해주는데 한계세율이 좀 낮겠죠. 자, 사회적 기업. 재거래처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의 경우 세액 감면이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2년간 50% 감면이 됩니다. 한도는 1억이고요. 취약계층 상시 근로자 고박이 2천만 원입니다. 자, 중소기업 대손 송금사립인데요. 부도 후 6개월이죠. 부도 후 6개월에 되면 송금사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긴 게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예상 매출금도 대손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는 결산 조정에 반영하는 경우고, 결산 조정이라는 것은 대손 상업비, 대손 충당금 하거나 대손 충당 예상 매출금을 아예 까버리는 거죠. 이거는 2년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로 송금사립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투자세 공개인데요.
투자 금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중소 중견기업은 7%, 일반 기업은 5%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10% 1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7%, 5%. 근데 기술 이전, 특허나 이런 거 기술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는 50%, 취득 금액의 10%를 또 법인세를 감면을 해줘요. 중소기업은 10%, 그 얘는 5%. 그러니까 특허나 기술력 있는 걸 샀을 경우에 10%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20% 감면. 특허 같은 게 서로 중소기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중소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합병은 좀 어렵고 이렇게 통합 이렇게 할 때 양도세, 이율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소비성 서비스, 유흥업은 제외되고 소멸하는 사업용의 고정자산을 유용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걸 통합을 해요. 그럼 이게 법인과 법인 간에 하는 경우에 합병하고 분할하고 동일화처럼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가 됐는데 이걸 이율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통합에 대해서 취득세 같은 경우도 75% 감면을 해줍니다. 자, 중소기업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요. 그러면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샀던 게 토지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양도 차익이 돼서 입금 불산 후에 이익으로 가시하지 않고 5년이 되는 사업 날로부터 5년간 균등 입금 산입입니다. 그렇게 거의 맥시멈 10년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 근로소득 급여를 중소기업들이 가장 안 가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그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급여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면서 능력 있는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평균 초과,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율인데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승계 가세 특례인데 이거는 중소 중견기업 해주죠. 60세 이상 10년 이상 근로한 대가로. 근데 중소기업이 더 혜택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직원에 해주는 거 있죠. 청년 동행카드. 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게 잘 안 오잖아요. 대중교통이 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올 5만 원. 만 15에서 34세. 중소기업 젊은 사람들이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배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인데 월급의 300만 원 이하 경우에 개인당 500만 원 교육훈련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인데 피보험자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고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매칭 포인트로 해서 총 1,200만 원까지 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거래처에서 했었는데 청년인데 전월세 보증 대출이에요. 그리고 1억까지 최장 10년 1.2% 낮은 이자로 전세를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청약 특별공급인데 이거는 제가 감사업체 가면 그 아는 분이 이걸로 특별공급을 받아서 서울 청량리에 아파트에 입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5년 이상, 동일기업에 3년 이상 근속하는 무주택자는 그 특별공급,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처럼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바우처는 최근에 이 부분은 그 정부과제처럼 도입 운영비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 이 경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 이 부분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인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그리고 수도권 이해, 수도권도 괜찮지만 가밀업계 권역 예지역, 수도권 중에 가밀업계 예지역이 있어요. 뭐 안산 같은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은 당연히 안 되겠죠. 수도권 중에 가밀업계 권역 예지역도 됩니다. 업종 제한이 있고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줘요. 그 창업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는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창업일로부터 4년간 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그리고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을 3년 재산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3 플러스 2년이죠. 자, 벤처기업에 스타옵션 행사할 때
스탁옵션의 단점이 뭐냐면 스탁옵션은 행사가하고 주가하고 차이를 뭘로 가세하냐? 근로소득으로 가세합니다. 근로소득 가세하면 내가 급여가 7천만 원이다. 행사 차액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고 4대 보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에 유능한 인재가 오기 위해서 벤처기업 스탁업 행사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를 과거에는 5천만 원 했었는데 이걸 2억까지 상향하고 만약 세금이 있다 그래도 이거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겁니다. 자, 가압 승계할 때 증여 납부 유예. 가압 승계의 단점이 세금 부분을 한 번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중자가 가압을 양도, 상속, 증여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게 생겼습니다. 2023년부터.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과 공유를 하는 경영성과급 제도를 할 경우에 이거 소득세를 그 근로자에게는 50% 감면을 해주고 법인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7천만 원 초과는 안 되고 성과급의 15%에 해당하는 연도의 범위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 중소기업 경우에는 혁신 바우처가 있어요. 3년 매출 120억. 이 120억이 중소기업 세액 감면도 영향을 줍니다. 최대 5천만 원 자부담이 있고요. 자,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엑셀레이터들이 벤처에 투자하면 5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벤처 인증 받잖아요. 그럼 벤처 인증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보에서 투자해서도 인증을 받는데 이 경우에 혜택이 있어요. 그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준대요. 그 다음에 취득세도 75%, 재산세는 3 플러스 2 면제 50% 감면. 그 다음에 기술 보증 보험에서 보증을 우대하고 벤처기업 경우에 스탁옵션 대상 및 확대 이거는 아까 5천에서 2억까지 상향 조정 있죠. 그리고 스탁옵션은 예전에 10%뿐이 안 됐는데 벤처 회사는 30%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부설 연구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되면 뒤에 말씀드린 연구 인력값이 세액 공제도 됩니다. TV 광고도 지원하고 벤처 유형은 4가지예요. 벤처, 연구, 혁신형, 예비 4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고용을 증대하는 것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 증대하면 1인당 최소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게 통합고용 증대 세액공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올해는 통합이 됐죠. 23년부터.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중진공에 들어가면 돼요. 코스메스, or.kr인데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업 심사를 통해 융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이 정책 자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R&D, 기술 개발, 정부 과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더라도 이런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주도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 사업별로 최대 4년 이내에서 20억까지 가능하고 기업은 10% 현금 부담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연구 인력값이 세액 공제인데 중소기업들이 연구부서 설립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요건이 솔직히 까다로운데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이 형식적인 서류나 이런 부분 해당 대상 있는 것을 정확하게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성장 온천기술 개발이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30%, 일반 기업은 20%를 해줘요. 근데 국가전략,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 뭐 2차 전지나 수소 이런 거 기술 연구 개발비 할 때는 중소기업은 40%, 일반 기업은 30%까지 해줍니다. 기타 연구 개발비, 일반 회사들 가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은 8%뿐이 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기타 연구개발비는 큰데 위에 신성장 국가전략 경우는 일반 기업도 조금 20에서 30% 해주지만 일반적인 연구개발비는 중견기업은 8%뿐이 안 해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선택을 할 수 있죠. 25%를 단기 지출액 20%를 하냐, 그러면 정기 초과액에 50% 하냐,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엔젤 투자 등의 소득 공제는 이거는 급여가 아니면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 시 투자금액 3천만 원 100%, 5천에 70%, 5천만 원 초과에 3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2년 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요. 장업자금,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데 부모님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이럴 때 증여를 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을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할 때 일단 5억을 공제하고 10% 낮은 세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단점은 가압증여 가세특례와 동일하게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빼주고 50억까지 10%. 만약에 10명 이상 고용하겠다. 100억까지 10% 됩니다. 그럼 100억이면 10억을 내지만 이 100억이 나중에 상속이 될 때 가세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인데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있고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 감면이나 이호가세가 됩니다.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도 75% 감면되고 본조 및 가매로 억제 권역에 수도권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취득세 75%, 재산세 3 플러스 2년, 3년 100%, 2년 50% 감면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혜택을 간단히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제 혜택,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95%는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체크해서 놓치지 말고 세제 혜택을 받으시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혜택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이나 그다음에 바우처 등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이런 혜택을 꼭 찾아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